며칠 전 대한민국 UFC 플라이급 파이터 박현성 선수가 플라이급 랭킹 10위 스티브 얼셋과의 경기에 대체 선수로 투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현성 선수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건데요. UFC가 언랭인 박현성 선수에게 왜 스티브 얼셋과의 경기 오퍼를 넣었을까 생각해보면 UFC 플라이급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판토자가 탑 랭커들을 거의 다 정리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2위 모레노랑은 3번 싸워 다 이겼죠. 3위 브랜든 로이발과도 2번 싸워 다 이겼죠. 5위 카이카라 프랑스도 최근에 이겼죠. 4위 아미르 알바지는 아직 안 싸웠긴 한데 작년에 모레노한테 완패하며 컷당했죠. 6위 타이라 타츠로도 잘 올라오다가 브랜든 로이발에게 컷당했죠. 7위 마넬캅도 21년에 싸워서 이겼죠. 이를 타파하기 위해 UFC가 라이징 챔프였던 아사쿠라 카이를 데려오면서 UFC 데뷔 전에 타이틀전까지 만들어줬지만 판토자가 2라운드 컷으로 끝내버렸던 바 있습니다. 판토자가 탑5를 다 정리했는데 치고 올라오는 신예들은 탑5에게 컷을 당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조슈아 바니 얼마 전 마넬캅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급오포로 들어가 브랜든 로이발에게 멋진 승리를 거두며 다음 타이틀 컨텐더가 된 상황이라 UFC 입장에서는 안도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름이 더 많이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이런 UFC 입장에서 박현성 선수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0승 무패, 9경기 연속 피니시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UFC 입성 후 2경기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피니시승을 거뒀죠. 무패 파이터의 경량급인 플라이급임에도 피니셔라는 점에서 UFC에서 포텐을 높게 봤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스티브 얼색을 잡아내면 아마도 UFC가 제대로 밀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 UFC 플라이급의 특수성을 봤을 때 한두 번만 더 승리하면 타이틀전도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코리안 좀비의 은퇴 후 현재 대한민국에 UFC 랭커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박현성 선수가 UFC 랭커도 되고 향후 대한민국 첫 UFC 챔피언에 등극하는 역사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UFC 미드급 랭킹 4위 아데사냐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UFC 318을 리뷰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파울로 코스타 그리고 더스틴의 경기에 반응했습니다. 코스타는 좋아 보였어. 진짜 좋아 보인다 생각했어. 완전 예전 전성기 모습이었어. 타격도 막 휘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잘 날렸고 날카로운 모습이었어. 집중력을 잃지도 않고 완전 몰입했어 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더스틴 포리에 대해서는 더스틴에게는 마지막 무대였지. 본인 고향 사람들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는데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들어간 거니까 감정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했어. 승리에 대한 건 제쳐두고서라도 고향에서 하길 원한다면 바로 저렇게 해야지. 투지를 다해 싸웠고 멋진 혈전이었어. 본인이 아직도 탑급에 있다는 걸 보여줬지. 고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떠난 거야. 진짜 아름다웠어. 더스틴에게 감사해.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중계 화면에 UFC 319 디프레시와 함자트의 경기 홍보 영상이 나왔을 때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난 드류키스가 여전히 이긴다고 봐. 후반에 드류키스가 피니시승을 할 것 같아. 만약 함자트가 이기면 초반 1, 2라운드 안에 끝날 것 같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스틴 포리에와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89년생으로 동갑내기입니다. 아데사냐는 최근 3경기 모두 패배하며 3연패 중인데요. 최근 올 가을 션 스트링랜드와 리매치를 원한다 얘기하기도 했었죠. 근데 션이 지금 징계 이슈가 있어서 징계권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80년대 파이터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서운하면서도 새로운 세대 파이터들의 등장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제 황유 선수의 기존 상대였던 윌 커리가 비자 문제로 인해 경기에서 빠지게 됐고 대체 선수로 맥커리가 투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맥커리가 벌써부터 황유 선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GFN에서 열렸던 황희수와 김한슬 경기를 보면서 분석 중인 걸로 보입니다. 또한 UFC 헤비급 챔피언 톰 아스피날이 시르간, 볼코프, 프랜시스 은가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시르간이 랭킹이 제일 높잖아. 근데 때때론 랭킹이 딱히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헤비급처럼 선수층이 얕은 체급에서는 꽤 의미가 커. 시르간은 싸워보지 않은 상대야. 근데 오해하지 마. 나도 볼코프와의 리매치는 언젠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 요즘 정말 잘하고 있잖아. 네 말대로 볼코프가 지난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지긴 했지만 난 솔직히 볼코프가 이겼다고 봤어.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난 항상 하던 대로 할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UFC가 시합이 잡혔다고 하면 오케이 하고 준비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나가 은가누는 절대 UFC에 오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지난 존 존스 은퇴를 발표했던 기자회견에서는 은가누가 UFC에 다시 돌아오는 걸 본다면 진짜 놀랄 거란 식으로 말을 좀 바꿨다. 은가누와의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은가누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 UFC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게 회복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야 항상 말했듯이 누구든 싸울 거야. 난 은가누와의 경기 맘에 들어. 걔는 아주 위험한 상대라고 봐. 근데 난 똑똑한 파이터고
파이트 IQ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위험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건 탑 레벨의 헤비급 MMA 경기잖아. 옥타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잘할 거라 보는데 알 수 없는 거잖아. 어쨌든 은간호의 경기는 나도 확실히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패드급 챔피언 볼카노브스키가 맥스의 다음 상대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맥스가 라이트급에서 누굴 이겼는지 생각해 봐야 돼. 맥스는 넘버원 컨텐더인 게이츠를 이겼고, 그리고 바로 지난 경기에서 타이틀전을 치렀던 포이리에도 이겼어. 그러니 타이틀샷을 받으려면 보통 이겨야 하는 두 명의 탑 파이터를 이긴 거지. 이 두 경기가 맥스의 라이트급 경기인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 라이트급 두 명의 탑 파이터들을 상대로 연승 중이야. 그럼 맥스가 다음 타이틀 주자라 말할 수 있지, 안 그래? 물론 아르만 사루키안도 있긴 하지.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르만 사루키안이 다음 타이틀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긴 한 것 같아. 뭐 패드 피무라잇은 일리아랑 페이스오프도 하고 악감정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진짜 열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릴 거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난 맥스의 다음 샵이 타이틀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 318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파울로 코스타가 지난 기자회견장에서 몸을 떨었던 이유, 그리고 함자트가 본인 여친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파울로가 똥이 마려워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쳤어. 의지도 엄청났고 이기고자 하는 욕망도 컸어. 진짜 이 승리의 목이 말랐던 거지. 그리고 NAD? 그 비타민 때문인 것 같기도 해. 라그너 에이시였나? 그 회사가 비타민을 보내줬는데 주사로 맞는 거야. 합법적인 거고 그걸 맞았는데 그게 엄청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주더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가 본인 여친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린 경기 한 달 전쯤에 아부다비에 있었어. 경기 한 달 전인가 3주 전쯤이었을 거야. 나와 함자트의 시합이 잡혀 있어서 싸우러 갔던 거지. 훈련도 평소처럼 하고 있었어. 난 걔를 박살내려고 아부다비에 있는 상태였고 완전 준비되어 있었어. 근데 걔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나와의 시합이 다가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걔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 본인이 그런 척 하는 것만큼 보여주고자 하는 만큼의 자신감이 없었던 거지. 그 자신감 부족으로 파울로 여친한테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이런 것 같아. 내 여자친구를 위협하면서 본인의 답답함이나 자신감 부족을 표현하려고 한 거지. 비겁한 행동을 한 거야. 걔가 뭐라고 보냈냐면 네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다 라고 했어. 뭐라고 했더라? 그래, 내 여친한테 아데사냐전 사진을 보내면서 네 남자는 남자를 좋아한다. 봐라, 아데사냐한테 졌다. 네 남자는 흑인 남자를 좋아한다. 남자답지 못하다. 더 나은 남자를 찾아봐라. 이런 거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 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야. 난 그 X가 정말 싫어. 걔랑 정말 싸우고 싶고 걔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빼앗고 싶어. 난 진심으로 내가 걔한테 최악의 상대 중 한 명이라 믿어. 왜냐? 나 진짜 힘이 세고 물러서지도 않거든. 골반 힘도 좋고 다리 힘도 좋아. 테이크다운 방어도 정말 좋고 진짜 빡센 경기를 만들어줄 거야. 내 생각에 나랑 드리키스가 걔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봐. 나랑 드리키스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해. 걔의 게임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치마이프는 아직도 엄청 미성숙해. 하는 행동도 그렇고 싸울 때도 그게 보여. 그 누구도 드리키스나 나처럼 엄청 힘이 좋은 파이터를 상대로 5라운드 경기를 치를 때 그렇게 러쉬하지 않아. 근데 걘 그렇게 할 거야. 왜냐? 미성숙하거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본인의 페이스 조절도 못해. 감정적이야. 그냥 애 같아. 하는 행동도 그렇고. 걔가 코로나 걸렸을 때 기억나? 감정적으로 굴었잖아. 거울 앞에서 지 못생긴 얼굴 찍은 다음에 얘들아 난 끝났어 이랬지. 감정적이 된 거야. 걘 감정적인 파이터야. 진짜 강하고 위험한 미들급 선수와 싸우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똑똑해야 돼. 서두르면 안 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피니쉬를 해야지. 절대 서두르면 안 돼. 왜냐? 주먹 한 방, 킥 한 방이면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팔로는 이번 함자트와 드리키스의 경기는 함자트가 체력이 빠져버릴 거고 드리키스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드리키스가 이길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또한 드리키스와 싸워본 두 명의 선수들에게 들었는데 드리키스가 힘이 엄청 셌다는 후기를 본인에게 전해줬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파울로와 함자트의 경기는 지난 2023년 UFC 294에서 잡혔던 바 있지만 파울로가 심한 포도상구균 감염을 당하면서 취소됐던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맥스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한 더스틴 포이레가 지난 경기 판정 그리고 마지막 10초 상황 등등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판정 결과보다 경기가 훨씬 더 박빙이라 느낀 것 같던데 그 후에 경기를 다시 돌려봤냐는 질문에는 그날 밤에 우리 팀이랑 같이 봤어. 근데 태풍의 눈 안에 있던 거잖아. 아드레날린 나오고 공격을 마치고 매 라운드 코너로 돌아가고 안에서 느끼는 거랑 밖에서 봤을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 경기 보고 오케이 어떻게 맥스가 라운드를 따내는지 알겠다 이랬어. 걔가 바쁘게 움직였고 볼륨도 더 많았고
좋은 바디샷도 많이 날렸어. 그렇게 점수를 조금씩 쌓아갔던 거지. 그리고 다시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망설였다라기보다는 밀어붙이지 못했고 공격적이지 못했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거 있잖아. 마지막 경기라는 걸 아니까 안전하게 끝내고 싶었던 거지. 이 경기가 끝나면 랭킹도 다음 경기도 다 상관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야. 최선을 다했어. 근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랬다면 어쩌면 뭔가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는 거지. 걔를 피니시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예전처럼 리스크를 걸고 들어가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10초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지. 바닥을 가리키고 서로 치고받은 거야. 근데 맥스가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고 난 아마 한두 번 반격했던 것 같아. 그러다 속으로 크런치하고 레슬링 좀 하자. 이거 안 되겠다. 게이츠처럼 실신할 수는 없어. 이랬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더스틴의 딸이 경기 후에 직접 벨트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BDE 벨트를 만들어준 건데요. 베스트 데드 에버라는 뜻으로 최고의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박스를 잘라서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 어떤 벨트보다 더스틴에게 의미 있는 벨트지 않을까 싶습니다.